저는 지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 바깥에 뭐 공간이 따로 없어요. 바로 체크인을 해야 되고 보안 검색도 2번이나 맞춰야 하고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편이라서 출국장까지 나와서야 이렇게 처음으로 오프닝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케냐 항공의 401편을 타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할 겁니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정도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쿄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엠브라에르의 E190 기종을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기종이었는데 지금 기종이 급하게 변경이 되면서 보잉의 737-700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라운지를 이용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케냐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서 골드 라운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저도 좀 한참 헤맸는데 여기에 케냐 항공 로고가 없어요. 이 라운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케냐 항공 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타게 될 케냐 항공은요, 케냐의 플래그 캐리어입니다. 1977년에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3개국 이상의 국가가 뭉쳐진 동아프리카 공동체가 해산이 되면서 동아프리카 항공이 파산, 그 후에 설립된 항공사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2007년부터 스카이팀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라운지는 스타 얼라이언스의 골드 라운지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취향지는 총 61개, 그리고 항공기는 총 3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코드쉐어로 한때 나이로비, 인천 노선을 공동 운항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노선은 2014년 8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허브공항으로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모 케냐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1978년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40개가 넘는 항공사와 25개의 화물 항공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항은 총 2개의 터미널로 이 터미널은 적항공사 전용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기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늘 제가 타는 보잉 737기는요, 케냐 항공 전체적으로 총 2대밖에 없는 굉장히 희소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클래스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16석이고요. 이코노미 클래스는 129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행기를 다 합해도 약 145명이 타는 그런 작은 협동체 비행기인 거죠. 공체 길이는 약 38m 미만이고요. 실내폭이 약 3.8m 정도 되는 기체입니다. 엔진을 2개 가진 쌍발기, 그리고 협동체 기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3에서 5초마다 한 번씩 이착륙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돌아다니고 있는 기체입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기준 10,000대 생산을 돌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항공기이죠. 기체의 크기나 효율성 측면에서 저가 항공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기체를 한 번 이상은 꼭 타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잉 737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일단 지상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샤크랩과 비슷한 형태의 윙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윙넷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칵핏의 끝부분, 조종석 창문의 끝부분을 보면요, 약간 이런 V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V자 윈도우를 갖고 있으면서 딱다 그러면 무조건 보잉 73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737 비즈니스석에 착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1인치라는 피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을 살짝 뻗어야만 앞좌석에 발이 닿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리클라이너 좌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석의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디지털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것 같고, 좌석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채널과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살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좌석에 스크린이 달려있지 않고 오버헤드 스크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용으로 쓰는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이죠. 2명의 승객이 타는 비즈니스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독서등이나 에어덕트는 3개씩 달려있고, 조금 노후 기종이다 보니까 안전벨트 사인이 낙하면 사인이
조금 바랬고 심지어 금연들은 들어오지도 않네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안전벨트 이게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바깥을 보시면 와,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의 하늘입니다. 이 정도의 청량함. 탑승해 보니까 좌석에 AC나 USB 전원 포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42인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널찍해서 사실 이 이상 넓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15인치 줄어든 32인치의 피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도 살짝 봤을 때 그렇게까지 좁아 보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KQ401편은요 총 길이 1165km 정도,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노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제주도나 도쿄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 잘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저 포함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총 16좌석 중에 2사람만 여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또 하늘이 다 있습니다. 진짜 잠깐 밖에 하늘 좀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시벨 사인이 해제가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좌석에 들어있는 것들은 여타 다른 항공사나 다른 항공 기종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속이 불편할 때 쓰는 봉투와 737-700 기종의 위기 대처 가이드가 있는데 조금 오래된 기종인 만큼 살짝 그림체가 올드하고요. 면세품 판매 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내에 특별하게 장착된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딱히 없고, 그리고 기내식 테이블은 이렇게 각 좌석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살짝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엄청 튼튼하게 고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가 떨어질 정도의 그건 아니긴 한데 이걸 여기다 걸칠 수 있게 해준 거 얼마나 좋아. 메뉴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엔 주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요, 여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맥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고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스튜어디스분의 맥주 다루는 실력이 아닌가? 아프리카에서는 원래 이렇게 먹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냐 맥주인 터스커 라거입니다. 4.2도 도수는 평범하고요. 코끼리로 된 로고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기내식은 이렇게 박스에 제공이 되어 나옵니다. 와우, 식기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맥주부터 먹어볼게요. 그 라거 특유의 청량감이 되게 돋보이는 맛이네요. 국산 맥주 생각나는 맛이기는 합니다. 가운데가 메인 메뉴인 것 같고 이쪽에 디저트로 곁들일 빵까지 해서 나름대로 풀코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식기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일회용 봉투에 포장이 돼서 오고요. 냅킨과 티슈 들어있고요. 소금과 후추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식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스타터 먼저 꺼내어 볼게요. 맥주 한 캔인데요. 감자랑 토마토 그리고 허브 같은 거를 머스터드 소스 같은 거에 넣고 버무린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분명히 치킨 무어라 그랬는데 웬 파이 같은 게 들어있네요. 비주얼은 약간 계란찜처럼 생겼는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다. 요런 라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란찜처럼 보이는데 계란찜이 아니고 닭고기 간 거네요. 이거는 조리법을 공부해서 우리 집에서 해먹고 싶다. 솔직히 에티오피아 항공보다 맛있어요. 진짜 에티오피아 항공보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게 웬 이코노미스러운 박스를 주지 했는데 너무 내 스타일. 첫 번째 밖에 화장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벌써 굉장히 작고요. 에어덕트 하나, 조명, 티슈 준비되어 있고요. 물 나오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 딱히 엄청나게 특별할 게 전혀 없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호텔방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쉬기 전에 케냐 항공의 B737 비즈니스 클래스 리뷰 총평을 한번 해봐야죠. 저는 의외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비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말 멋진 뷰, 아프리카 대륙의 그 광활한 대지와 함께 뭉게뭉게 구름이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맛있었던 기내식. 개인 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편했던 리클라이너. 그리 긴 비행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편안하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쾌적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프레스티지 고릴라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